오늘은 카메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부분 지루해하시기 때문에 이번엔 휴대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폰카 리뷰입니다. 주인공은 얼마 전 제가 개봉기를 통해 보여드렸던 LG V40 CNQ의 카메라입니다. 전면 2개, 후면 3개의 카메라, 그래서 펜타 카메라가 적용된 스마트폰이죠. 총 5개의 화각으로 여러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자 특징이며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진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면서 보다 완전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LG V40의 카메라가 제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했는지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 카메라입니다. 전면에 달린 500만화소 90도 f2.2 광각 카메라와 800만화소 f1.9 일반 카메라는 때에 따라 언제든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최대 3164에 2448 해상도의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은 최대 FHD 30프레임 녹화가 가능하죠. 품질은 당연히 f1.9의 일반 카메라가 훨씬 좋습니다. 사실상 광각 카메라는 아웃포커스를 위한 심도 카메라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하나의 카메라만 달렸던 V30, G7과는 달리 보다 온전하고 매끄러운 품질의 아웃포커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아웃포커스란 이해하기 쉽게 피사체 뒷배경을 흐릿하게 날려주는 촬영 기법입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을 땐 얕은 피사계 심도라 말하면 됩니다. 영상보다는 사진 촬영에 적합했고 밝은 곳에서는 당연히 보다 안정된 사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성과 제스처를 활용한 편리한 사진 촬영은 물론 피사체에 따라 카메라 세팅을 도와주는 AI 카메라, 여러 개의 필터 프리셋, 움직이는 라이브 포토 기능은 여전히 내장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쌩얼에 화장을 더해주는 메이크업 프로 기능이 더해졌다는 것, 이 정도입니다. 이번 LG V40의 꽃은 단연 후면 카메라입니다. 먼 거리의 피사체를 잡아낼 때 적합한 망원, 넓은 풍경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초광각,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 접사 촬영에 탁월한 일반 카메라,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죠. 잠깐 앵무새처럼 다시 떠들겠습니다. 개봉기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3가지 화각으로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트리플샷, 마술 같고 신기하지만 생각보다 짧게 찍혀 아쉬운 매직 포토, 보통 리뷰어들이 수돗물, 라이터를 활용해 테스트만 하고 잘 안 쓰는 24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마냥 드넓은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파노라마, 피사체 뒤를 보기 좋게 날려버리는 아웃포커스, 저조도 촬영에 도움을 주는 슈퍼브라이트, 어두운 곳은 더 어둡고 밝은 곳은 더 밝게 찍어주는 HDR 촬영 등 기존 LG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그대로 내장됐고 개선됐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모드는 당연히 전문가 모드고요. 이제 살짝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맨 왼쪽에 붙은 1200만화소의 45도 f2.4 망원 카메라는 전자식 손떨림 방지 EIS 기능을 지원합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 OIS보다는 아니지만 입에 물고 찍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망원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는 크죠. 품질을 저하시키며 강제로 땡기는 디지털 줌보다는 훨씬 깨끗하니까요. 망원 카메라가 남겨주는 이미지 품질은 평범한 편입니다. 보란듯 멋진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전문가 모드에서는 망원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V40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원체 작은 이미지 센서와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박힌 1600만화소의 107도 f1.9 초광각 카메라는 이전 V30보다 더 높은 화소수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물만 이야기하면 V30, G7보다 나아졌습니다. 보다 깔끔한 품질의 이미지를 남겨줬죠. 특히 저조도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 낮이든 밤이든 멋진 풍경을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어디 놀러가서 광각 카메라 많이 써요, 저도. 맨 우측에 자리한 1200만화소 78도 f1.5 일반 카메라는 3축 OIS, EIS가 전부 적용됐고 듀얼 픽셀 위상차 AF는 살짝 지연되는 듯한 느낌을 줬지만 실사용에 그렇게 큰 문제로 작용되진 않습니다. 2.55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는 1.4 마이크로미터의 픽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V30 대비 40% 더 커졌죠. 소니 IMX363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조리개값 f1.5의 밝은 렌즈는 최근까지 출시되고 있는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합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진득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 됐죠. 결과물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남겨줍니다. 특히 매크로, 접사 촬영에서 빛을 발하는데 V40는 아주 놀라울 정도였죠. 소름 돋았습니다. 자동 모드 경우 선에도 디테일을 조금 뭉개는 감이 있지만 훨씬 이전의 LG 스마트폰들과 비교한다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만약 V40 카메라 퍼포먼스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면 수동 전문가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모드는 실제 카메라처럼 대부분의 것들을 모두 사용자가 만져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무손실 압축 포맷인 로우 포맷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V40가 남기는 최상의 품질의 이미지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 모드는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전문가 모드를 즐겨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그거 언제 다 설정하고 찍고 있습니까? 실제 DSLR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도 매뉴얼로 찍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폰이라고 다를 거 없죠.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낯설게만 느껴질 사용자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참에 카메라의 취미를 들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동영상은 최대 4K 60p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비트레이트 수는 80Mbps. 홈비디오 용어로는 전혀 손색 없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상 녹화 중에는 3가지 화각을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모드에서는 사진 모드처럼 망원 카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음질의 하이파이 녹음, HDR10 레코딩은 그대로 지원하죠. 초점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녹색의 포커스 피킹도 여전히 지원하지만 녹화를 시작하면 해당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은 파나소닉 GH5만큼 안정적이며 결과물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펑칸데. 왜 저럴까? LG V40 카메라의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 이 둘의 이미지 품질 차이, 이 간극만 줄여준다면 훨씬 더 멋진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 모드로 찍어도 로우 포맷으로 이미지가 남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참 말이 쉽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LG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좋지 않다 이거였는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자본주의 멘트 아니고요. 특히 매크로, 접사에서는 발군입니다. V40는 약간 거칠면서도 쨍한 느낌을 주는 카메라였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약간 다큐 스타일의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브랜드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만큼 만지면 만질수록 재미있는 폰카, 그게 LG V40 신큐의 카메라였습니다. 밝은 렌즈가 사용된 일반 카메라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 카메라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극적인 반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장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완되길 바라면서 이만 LG V40 신큐 카메라 리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괜찮다. 놀랍다. 22시 49분에 도착하는 KTX 162 열차가 타는 곳 9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세븐 어떠지? 불안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